신장을 살려라 7부까지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연결된 내용이라서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들을 먼저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신장의 건강에는 오메가6 역시 크게 관여하고 있는데요. 오메가6 섭취가 많아질수록 우리 몸은 더 심한 염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염증이란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불이 나는 상황과 비슷한 건데요. 현대인들은 오메가3에 비해 오메가6의 섭취가 15배에서 20배 이상으로 지나치게 과다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만성질환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메가6는 특히 식물성 지방에 존재하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과다 섭취가 아주 쉽습니다. 오메가6가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은 식용유로 사용되는 식물성 기름과 견과류, 곡류, 콩류 등의 식물성 음식입니다. 즉, 이런 식물들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 과도한 염증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통곡물에는 배아 부분에 오메가6가 풍부하기 때문에 산패 속도가 빠를 수 있는데요. 오메가6는 산패되기 쉬운 다중불포화 지방입니다. 이처럼 빵, 시리얼 등 각종 가공식품에 통곡물이 쓰일 때에는 이 통곡물의 다중불포화 지방 산패를 막기 위해 BHT 같은 위험하고 해로운 항산화제를 첨가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썩지 않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따라서 BHT는 주로 가공식품 및 포장 제품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가공, 포장 제품에는 오메가6가 많기 때문에 BHT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공된 시리얼, 포장된 견과류, 감자칩 등 스낵류, 가공육, 라면과 즉석밥 같은 인스턴트 음식, 대두유 등 식용유 제품에는 BHT가 첨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메가6 다중불포화 지방은 통곡물, 견과류, 콩류 등 식물성 음식에 풍부합니다. 즉 라면 안에는 오메가6가 엄청나게 많고 BHT 같은 첨가물이 있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특히 저지방식품이 더 큰 문제가 되는데요. 이 비스킷은 통밀과 대두유 혹은 카놀라유 같은 오메가6 식물성 기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산패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BHT가 첨가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건 저지방 통곡물 비스킷이네요. 이러면 통곡물 안에 있는 오메가6까지 또 추가되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즉 이런 걸 먹으면 오메가6와 첨가물 파티를 하는 겁니다. 지난 4부 영상에서 땅콩 버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땅콩 버터 100g에는 오메가6가 12g이 훌쩍 넘는데 100g 스테이크에는 오메가6가 0.2g에 불과합니다. 즉 땅콩 버터의 오메가6가 스테이크보다 60배 이상 더 많은 겁니다. 원래 견과류 씨앗류에는 오메가6가 아주 풍부합니다. 이런 콩기름, 카놀라유, 옥수수유 같은 오메가6 식물성 기름은 사용량이 정말 엄청나죠. 대한심장학회에서도 콩기름, 옥수수 기름을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많이 팔릴 수밖에 없죠. 이런 오메가6 산패를 줄이기 위해 BHT가 첨가되는데요. BHT 섭취 시 신장의 염증 및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BHT가 신장에서 대사되면서 독성 대사산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데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신장세포 손상, 사구체 염증, 신장기능 저하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콩류에도 오메가6가 많다고 했죠. 그래서 콩에서 다량의 오메가6를 추출해서 콩기름을 만드는 겁니다. 즉 콩으로 만든 두부 역시 오메가6가 넘치는데요. 두부 100g에는 오메가6가 4.34g 들어있습니다. 스테이크 100g에는 불과 0.2g 있으니까 두부의 오메가6가 스테이크보다 무려 22배나 더 많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대부분의 식용유에는 오메가6가 기가 막힐 정도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현대인의 과도한 오메가6 섭취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액체성 오메가6 기름 대신 라드, 버터, 우지, 코코넛 오일 등 고체성 기름을 주로 사용해야 합니다. 견과류 역시 오메가6가 아주 많은데요. 호두 100g에는 오메가6가 무려 38g이 들어있어서 호두의 오메가6가 스테이크보다 무려 190배나 더 많습니다. 정말 차이가 압도적입니다. 이러니 호두에서도 기름을 추출해서 오메가6 식용유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즉 이런 음식들과 식물성 기름을 최대한 피해야 비로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메가6는 염증 경로에 작용하면서 우리 몸에 불을 지르고 있는 반면 오메가3는 항염증 경로에 작용해서 불을 끄는 소화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적의 오메가3, 오메가6 섭취 비율은 약 1대1인 것입니다. 선사시대에는 거의 1대1이었는데 현대인들은 1대15, 1대20까지 폭증했습니다. 1대1까지의 비율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1대4 정도의 비율 정도라면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6 등으로 초래된 염증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염증은 암, 당뇨, 고혈압, 심장, 신장질환, 알츠하이머 치매 등 다양한 질환에 놀라운 연관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식사에 오메가6 섭취 비율이 증가할수록 심장질환 사망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죠. 하지만 대한신장학회에서는 견과류를 적게 먹는 것이 나쁜 식사 행동이라고 하면서 견과류 섭취를 오히려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호두의 오메가6 함량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식사 조언인지 쉽게 알 수 있죠. 지난 1, 2부에서 말씀드렸듯이 견과류에는 옥살산도 아주 많기 때문에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견과류를 피해야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신장 혈류 차단이 30분 발생했을 때 오메가6 식단 그룹에서는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크게 올라갔지만 오메가3 식단 그룹에서는 대조군과 큰 차이 없이 정상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번에는 45분간 신장 혈류를 차단했더니 오메가6 식단 그룹에서는 사망률이 100%인 반면 오메가3 식단 그룹에서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다소 증가했지만 사망률은 0%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신장 수술의 생존율과 신장 기능 예후를 짐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식이 오메가6, 오메가3 비율이 높을수록 염증이 악화되고 투석 환자의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대한신장학회에서는 식물성 기름 마가린 등 오메가6 식물성 기름의 섭취를 허용하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설탕, 꿀, 잼과 식물성 기름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부족한 식사를 보충하기 위해 빵, 떡, 누룽지 등 탄수화물 간식을 섭취하라고 합니다. 이런 식사 지침이 있다 보니 실제 환자분들이 아침에 빵과 샐러드, 사과, 잼을 드시는 거였네요. 이 빵은 통곡빵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빵에는 옥살산, 렉틴, 글루텐, 오메가6 등이 있고 BHT까지 첨가된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동물성 음식이 하나도 없네요. 사람이 토끼입니까? 이렇게 토끼처럼 먹으면 신장이 좋아져요? 게다가 빵이나 떡을 식물성 기름에 구워서 섭취하면 더 좋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아찔해지는 기분입니다. 이런 정제 탄수화물과 오메가6, 식물성 기름과의 조합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단백질 식품은 아래의 식품으로 하루 2토막 섭취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두부는 신장병 환자분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두부는 옥살산, 렉틴, 오메가6 등이 넘치기 때문에 신장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두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여기에 생선 50g 있는데요. 지난 7부 영상에서 소개했던 이 식단에서 왜 이 환자분이 생선을 한 입거리 정도인 50g만을 먹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기 콩팥병 환자 수는 지난 40년간 급격히 증가해 오고 있는데요. 말기 콩팥병의 원인 중 당뇨와 고혈압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들이 빵, 꿀, 잼, 떡, 밥, 누룽지 등을 먹으면 오히려 당뇨와 고혈압이 더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조금 전 신장학회에서 빵이나 떡을 오메가6가 넘치는 식물성 기름에 구워서 먹으라고 했죠. 오메가6는 아시다시피 식물성 기름, 견과류, 곡류, 콩류에 아주 많은데요. 오메가6 지방산에는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까? 또한 최근에 발견한 바로는 오메가6가 세포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부 영상에서 콩을 자주 섭취하면 5년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노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콩은 저속 노화가 아니라 가속 노화입니다. 수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마치 괴벨스처럼 저지방 식물이 건강의 필수 조건인 것처럼 선동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걸러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괴벨스의 말들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대중은 속아 넘어간다. 거짓말도 100번 말하면 진실이 된다.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여러분, 90%의 하나만한 진실을 얘기하면서 10%의 중요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9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